시작. 안녕하세요. 뱅콩 뱅콩부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 여행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뮤지엄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9년 7월에 일주일 동안 파리를 여행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주일 동안 4일권 뮤지엄 패스를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뮤지엄 패스는 샤를 드골 공항, 올리 공항, 각 박물관 티켓 오피스, 투어 오피스, 비지터 센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뮤지엄 패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뮤지엄 패스에는 2일권, 4일권, 6일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뮤지엄 패스를 시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일권은 48시간, 4일권은 96시간, 6일권은 144시간 동안 뮤지엄 패스로 박물관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모두가 알다시피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박물관과 미술관들로 꽉 차 있습니다. 뮤지엄 패스로는 파리에 60개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 어트랙션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약 40% 정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첫날 로댕 미술관 티켓 오피스에서 오후 4시 정도에 뮤지엄 패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일권 뮤지엄 패스는 그때 당시 가격으로 62유로로 구입을 했습니다. 뮤지엄 패스는 바코드 형식이라 입구에서 찍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부부가 파리 뮤지엄 패스로 4일 동안 다녔던 곳을 함께 가보실까요? 처음으로 갔던 곳은 로댕 미술관입니다. 로댕은 프랑스 정부에 자기의 모든 작품을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가로 지금의 미술관인 비롱저택에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비롱저택과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로댕의 유명한 작품들도 참 인상적이죠? 비롱저택에 있는 로댕 작품들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점은 로댕은 하나의 작품을 한 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작품도 다른 재질, 다른 크기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로댕 미술관을 보고 저녁에는 에펠탑에 방문했습니다. 에펠탑은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바뀌었다고 해서 요즘에는 티켓을 구매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에펠탑을 올라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2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가 탑플로어까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그때 기준으로 19.4유로였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방법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펠탑에 올라가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펠탑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정말 멋있죠? 전망대라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날 처음 간 곳은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오르세 미술관도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한 미술관입니다. 옛 기차역 건물이라 그런지 외관부터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많이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이라 관람객도 많았고 작품 수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고흐, 고갱, 밀레, 르누아르, 모네 등의 파리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파리의 예술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파리의 박물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루브르 박물관이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도 뮤지엄 패스를 소지한다면 일반 라인에서 기다리지 않고 뮤지엄 패스 라인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최대 작품 수를 자랑하는 곳이라 사람들에 밀려서 제대로 감상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주요 작품들 이외에는 그렇게 붐비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꼭 보고 가야 할 세 가지 작품이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 그 세 가지입니다. 사실 그 이외에도 정말 엄청난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작품 수와 박물관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하루에 다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관, 수요일, 금요일은 밤 9시 45분까지 연장 개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성 샤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뮤지엄 패스 소지자는 프리패스가 가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사펠 성당은 아름다운 센강 옆에 위치하고 있고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 내부가 특히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성당 내부는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한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었고 다양한 컬러의 빛이 인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다각도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은 몽환적이었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쯤 들러볼만 하지요? 성샤펠 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퐁시에르 주리를 가보았습니다. 퐁시에르 주리 역시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갇혀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과거에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수감되었던 방은 지금은 예배당으로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립역사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파리의 건축물입니다. 콩시에르 주리를 나와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기 위해 가봤습니다. 노틀담 대성당은 고딕 건축을 대표하는 파리의 성당으로 유명하죠. 안타깝게도 작년에 있었던 화재로 인해 저희는 입구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복원된 노틀담 대성당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조르주 퐁피두 센터 역시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외관이 화려하고 독특해서 인상적인 곳인데 배수구와 가스관, 통풍구를 건물 밖으로 드러낸 구조라 알록달록한 공장과도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약간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대부분 근대와 현대의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독특하면서 추상적인 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샤갈과 칸딘스키, 마티스와 피카소의 작품들을 다수 관람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넷째 날은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 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기차를 타고 베르사유 궁전까지 갔는데요.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 많은 관람객들로 인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입장이 가능했던 곳이었습니다. 뮤지엄 패스 라인이 있긴 한데 뮤지엄 패스로 가는 관람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줄도 엄청 길었습니다. 바로크 건축의 베르사유 궁전은 몇 차례의 증축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금빛으로 장식한 외관을 따라 들어가면 무료 오디오 가이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는 왕족들이 사용했던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줄줄이 걸어가면서 궁전의 방 하나하나를 모두 둘러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방은 바로 거울의 방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거울 벽과 마주보는 창에서는 마치 거울 같은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사치스러운 방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파리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파리에 머무는 동안 우연히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 딱 겹쳤었는데요. 수많은 인파와 함께 혁명 기념일 불꽃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저희 인생의 최고의 불꽃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파리는 개선문도 참 유명한데요. 개선문 역시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개선문 내부의 원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전망대에서 파리 시내 전경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에뚜알 개선문은 샤를 드골 광장에 있는 전쟁 기념비입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포함한 12개의 거리가 모여들어서 별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광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쭉 뻗은 도로들이 눈에 확 띄는 게 전망이 정말 멋있습니다. 멀리 에펠탑도 보이는데 정말 멋있죠? 그리고 에펠탑뿐만 아니라 파리 곳곳에 있는 랜드마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모네의 수련 연작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합니다. 저희가 뮤지엄 패스를 통해 마지막으로 입장했던 미술관인데요. 모네의 수련 연작을 실제로 보니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네의 수련은 인상파 작품 중에서도 엄청 유명한 작품입니다. 수련을 보고 있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그 수련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람객들이 정말 많을만 하죠. 오랑주리 미술관을 끝으로 4일권 뮤지엄 패스는 끝이 났지만 파리에서 가볼 수 있는 곳들을 몇 군데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뮤지엄 패스 시작을 첫날 오후 4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수로 치면 총 4박 5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몽마르트 언덕 주변에 있는 사랑의 벽이란 곳을 가보았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사랑을 적어놓은 벽인데 파란 타일 위에 하얀 글씨로 보이는 한국어도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파리 18구에 위치한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다소 치안이 좋지 않은 18구에 위치해 있지만 몽마르트 언덕과 사크레케르 성당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을 보고 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파리 여행은 짧고 굵게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4일권 뮤지엄 패스를 알차게 사용하느라 많이 바쁘기도 했지만 그래도 뮤지엄 패스를 이용해서 더욱더 풍성한 여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파리 여행에서 저희가 이용했던 뮤지엄 패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저희는 96시간 동안 총 9개의 뮤지엄을 다녀왔네요. 여행의 목적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